셰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셰프 소개요? 네. 예. 이러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이 책의 저자고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저기 그 대리 나부랭이까지 하다가 네. 책을 좀 써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저기 그 기획부에 있던 그 최 과장님 잊을 수가 없어. 네가? 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책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집 근처 도서관 갔었습니다. 다 이렇게 진짜 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다 읽어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야 목돈 가지고 와. 뭐 부동산 해, 뭐 주식 이거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면서 좀 이것저것 정리했던 게 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하라고 해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우용표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이 책이 40만 권. 40만 권? 13년 동안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예,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 책이 출간되고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친구들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야, 네 책을 서점에서 봤는데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더라. 막 이런. 근데 그 생활이 한 13년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연락 뜸했는데 좀 연락하기 이제 곤란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연이 끊긴 사람들이. 책 봤는데 있더라라고 해서 이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책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딱 보니까 진짜 제목처럼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처럼 진짜 뭐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그리고 월급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 보험도 다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거 다 이제 물어보시는 기회로 너무 기대가 알겠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한번 부동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주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원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오늘도 보니까 주식이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은데 요즘 좀 주식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말부터 할게요. 예쁜 말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예정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간의 어떤 그 분쟁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관계로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예쁜 말이고요. 이제 솔직한 말을 이제 하자면은 세일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렇죠. 지금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많이 싸져서 이제 꾸준히 이제 더 사모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샀다가 단타로 해서 뭐 차트 좀 보고 뭐 이동 평균선을 보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괴로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락세다 이러고요. 그런데 아예 꾸준히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싸든 비싸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현금화할 때 시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락세다 위험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마라고 하는 것들도 이따가 보너스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건 하지 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유망합니다라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주식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뭐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뭐 분할 매수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솔직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다 팔고 현금하고 증시 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팔고 현금화 시켜서 뭐 그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뭐 쉬는 것도 투자다. 예. 쉬는 게 어떻게 투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열매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더 달콤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엄청난 자산가 분들은 뭐 반토막이 됐어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큽니다. 근데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는 거니까 지금 조금씩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가능하고 옛날에는 요 주식을 하나밖에 못 샀는데 뭐 1.5개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분할 매수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식 시장을 거의 10수년 동안 보셨고 또 재테크의 저런 부류의 베스트셀러 책을 써주셨는데 그 관찰 결과 과거에도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실제로 그런가요? 과거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적립식으로 매수했던 분들의 결과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 할 때 네. 이제 여쭤봅니다.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돌아가면 뭐 사실래요? 다들 뭐 이제 사겠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살 거예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주식에서는 뭐 무조건 SK텔레콤, 삼성전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안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좀 사야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좀 계속 모아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하십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2020년 3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야, 다 팔고 떠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은 편하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하던 거 좀 계속하자 아니면 좀 꾸준히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일단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곱하기 2가 이제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예상도 하시나요? 뭐 지수가 네. 뭐 지금 뭐 2,600 얼마인데, 네. 뭐 2,500, 2,400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000이지만 내일은 제로가 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면은 역경이 왔을 때 미리 좀 버틸 만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내가 샀으니까 코스피 지수는 3,000에서 이제 5,000 될 거야, 6,000 될 거야. 그래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접근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오를 만한 걸 미리 사두면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난 우울할 때 학춤을 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드라마 대사 있거든요. 예, 여배우가 나와서 해주신 건데요. 우울할 때 학춤을 춰. 예, 우울할 때 학춤을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지수에 투자했는데 우울하다 그러면은 한 20년, 30년간의 장기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결국엔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놓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그런 거 많이 오더라고요. 네. 뭐 단타 교실 뭐 해가지고 뭐 투자 연구소장 누굽니다 해서 뭐 내일 급등할 종목 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이제 별로 없으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모아서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이 좋고 나쁘고 이거에 너무 그렇게 그 멘탈이 흔들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너무 말씀이 임팩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난 우울할 때 학춤을 춰.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좀 오를 만한 주식하고 하지 말아야 할 주식하고 그것도 좀 예. 그 예쁜 말부터 이제 할게요. 네. 뭐 개별 주식이 이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떤 그 섹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편리한 생활을 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미래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라도 자동차는 타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분야는 적어도 이 사놨을 때 이 산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니 사이버 공간에서 그 비싼 옷들을 실제로도 비싸게 이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너무 아재 같은데 옛날 그 아바타 이렇게 네. 있었죠. 예, 있었거든요. 아바타 꾸미는 맛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는 인터넷 공간 아니면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자기를 꾸미는 아바타 꾸미고 이제 하는 것들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충분히 돈을 지불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 그리고 메타버스 이 두 가지 분야는 이 특별히 사놨을 때 이제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말은 이제 끝났어요. 네. 미운 말 할 건데요. 그렇구나. 네. 예. 이걸 들어야 되는구나. 네. 이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쪼개는 방식에 대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엘모로 시작하는 그 옛날에 전기차 배터리를 잘 팔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좀 장사가 좀 될 만하니까 이걸 분사를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력 또는 뭐 주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산을 하나 사서 거기 사과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이 사과는 말입니다. 이젠 저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과 없는 사과나무 밭이 무슨 소용이야. 인 것처럼 엘모로 시작하는 아예 얘기할래 그냥 LG화학 있잖아요. 네. LG화학이 뭐 앞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항의를 했죠. 이 핵심 사업을 앞으로 유망한 사업을 떼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얘기해 준 건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주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은 이 주주들을 얼마나 호구로 보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호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이것도 얘기해야 돼? NC 소프트라는 그 게임 회사 있습니다. 네. 예, 거기는 일명 린저씨라고 해서 거기 그 소비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뭐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쓰는 무슨 검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그 범위를 너무 확장을 시켜서요. 진짜 쥐어짤 만큼 쥐어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스스로를 개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유저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근데 개돼지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해도,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그 사업 모델, 그러니까 너 좋은 아이템 갖고 싶어? 그럼 돈 내. 근데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확률에 의해서 이제 뽑기처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실망을 하고. 다른 게임들도 이제 출시 예정작들도 이제 이와 비슷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2021년 기준에서 100만 원까지 갔던 이제 주당 가격이 최근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기준에서 50만 원 아래로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저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과 동시에 그리고 과연 앞으로는 그럼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다시 매출이 늘어나고 할 것이냐, 요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 소프트라는 회사도 어떻게 가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흥미롭게 지켜볼 만은 하지만 내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해당 인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뒀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NC 소프트는 좀 그러기 힘들겠다 이제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 계열도 이게 일단 회사 임원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회사는 이거는 좀 피해야 돼. 카카오도 뭐가 좀 될라 하면은 카카오 뭐 해서 뭐 계열사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배경에 깔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제약주는 아직까지는 뭐 무슨 임상 실험 성공했다라고 뭐 뉴스는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진짜 신약이 어떻게 제대로 출시되는 거를 좀 잘 못 본 것 같아서 뭐 암을 뭐 어떻게 한다, 뭐 무릎 관절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거예요. 제약 관련주는
우리 말고도 이제 투자하실 분들 많으니까 음. 예, 좀 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약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진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쁜 말을 먼저 하자면은 네. 우리나라는 저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이제 제약산업도 본격적인 활황기를 맞이하고 신약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 R&D 환경, 뭐 과학 환경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어서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장인들 월급 힘들게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확률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굳이 할 거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사님, 그런데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는 그 부동산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재건축. 됩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대표적인 게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네. 뭐 이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 30억이 됐다가 뭐 20억이 됐다가 뭐 40억으로 오를 것도 같고 등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야 내가 32억에 샀는데 야 오늘 시세 보니까 25억이더라. 나 큰일 났어 어떻게 라고 걱정 안 해요. 오르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가격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든든함 그리고 편안함을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뭐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예. 일단 갖고 있으면은 이거 계속 오르겠지 뭐라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잘 해놓고 내가 결과가 좋을까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사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삼성전자 별론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이제 좋다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 나중에 오르겠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자신이 없고 그럼 발끈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때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끈하지 않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이거 반토막 날지도 이거 반도체 안 좋아. 그 경쟁사인 TSMC가 훨씬 더 뭐 3나노, 2나노를 줄여서 뭐 좀 더 얇게 뽑아내고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매출 줄어들 거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음악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떨어질 거야. 규제가 심해질 거야라고 해도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 여유롭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7만 원이 됐건 심지어 사람 일은 모르니까 앞으로 3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떤 그 밤에 잠을 잘 때 울지는 않을 만한 주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되게 적절한 비유를 빗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쏙쏙 박히게. 예. 네. 그러면은 조사님 왜 이렇게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들을 적립식으로 매수해가는 데 있어서 네. 이걸 힘들어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이게 첫 번째는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는 경우에도 이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 4만 원에 샀어. 근데 8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2배 벌었네. 이거 떨어지기 전에 얼른 수익화 시키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 실망감 때문에 나 이제 털고 나갈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분명히 좋은 투자 상품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바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은 내가 만약에 팔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자, 첫 번째, 부동산에 연락해야 됩니다. 사장님 좀 내놔주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 하면 대략 한 달, 뭐 2달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뭐 갖고 있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주식은 좀 팔아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분 후에는 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그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혹시 미국 주식도
보시나요? 예,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주식 굉장히 유망하고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뭐 나쁘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국에 있는 A 기업과 미국에 있는 B 기업이 똑같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결 나는 걸 보면은 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5억에서 20억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에요.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야 너 25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예. 그 회계 장부 잘못 건드리면. 왜냐하면은 이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어떤 신뢰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신뢰를 무너뜨렸어. 그럼 너는 믿을 수 없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회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얘네들이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짓말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느 나라나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피 한 방울로 뭐 200가지, 300가지의 질병을 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었는데요. 예, 그 기업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완전히 그 재산이 10조 원에서 0원으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손모가지 날아가게 이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 세계 투자자들이 계속 몰린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생겨난다는 점에 더해서 어떤 신뢰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투자자들을 우습게 본다거나 하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쁜 회사들은 그 회사의 실적이 나빠서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주주를 너무 호구로 보고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는 구글의 예를 들면은 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 이게 일반 경영권 없는 주식을 나눌 때 그 일반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소송 걸 거야 하니까 구글에서 얘기해 주면 그래. 미안하고요. 대신 그 가격 범위를 이게 그 주식 그 경영권 없는 거라고 해서 막 반토막 나고 하진 않고 그 차이를 1% 이내로 이제 저희가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각종 지수에서 보면은 알파벳 A주, C주 이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걔네는 약간 미국 주식은 이렇게 뭔가 주주들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거기 더해서 그 배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그 배당을 해줄 때 1년에 한 번 해줍니다. 그래서 자 1년에 한 번 자 회계장부 결산해 보고 자 주주님들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 회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1년에 4번을 해주니까 뭔가 계속 나를 좀 배려해 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ETF로 약간의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 가지는 어떤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어떤 장치를 이제 ETF로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시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애플이니 뭐니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하시면 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절대적인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그 우영표 작가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실까봐 먼저 예쁜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분산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반반씩 하시면은 뭐 관리하기도 좋고 이제 좋으실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2대8 정도로 대한민국이 뭐 미국 8, 그래서 미국 뭐 ETF 중에서 뭐 S&P랑 연결되는 거, 뭐 나스닥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솔직한 버전과 착한 버전. 네. 네. 그러면요, 저자님, 보통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가구당 소득이 한 3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실 거잖아요. 좀 그 정도 버는 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해가면 좋은가요? 좀 구체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나 갑자기 또 이상한 거 패러디하고 싶어졌어. 내가 코치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뭐 첫 번째 10명 중에 한 명은 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코치를 해오면서 느꼈던 게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대신 얼마를 투자하는 게 중요해.
거기 더해서 저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너는 성공할 거야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코칭을 해드렸었는데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요거보다 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뭐 투자에 있어서든 재테크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뭐 이 범위 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또 안 하고 이거보다 이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망설이다가 시간만 가게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당신한테 속았어. 뭐라고 이렇게 저를 원망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급여의 크기가 이제 뭐 나는 뭐 작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같은 급여에서 얼마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작다라고 생각이 되면 길게 하면 됩니다. 네.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정답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좀 좋은 선택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걸 따르셨던 분들은 고맙다는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카톡 차단돼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나는 금액이 적어 분명 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사실 그게 한 달 급여가 35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적어. 지금 투자할 돈 없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 그 대학교 동기들이 지금 일반 기업에서 이제 부장님 뭐 이 정도 이제 고참 부장님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그 친구들도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아이 학원 더 보내야지. 한 달 이거 월급 이거 갖고 부족해. 이렇게 한번 주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 급여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를 내가 투입할 수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책 선전을 잠깐 하자면은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고 어떻게 그 돈이 모아지는지 자세하게 책에 또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자님 그래도 한 300만 원 벌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막 1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뭐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생활비로 쓰고 이제 반반 이렇게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클럽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헬스장 가고 나면은 뭐 역기를 들건 뭘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짱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실천 과제가 헬스장 문에 발을 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급여가 350이다, 300이다, 250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투자에 이제 발을 디디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내가 3분의 1, 절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생활비를 쓸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험 보기 전에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초콜릿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머릿속에 이 부담 재테크해야 되는데 돈 모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소비가 더 즐거워지거든요. 뭔가 이 죄책감을 가지지만 그래서 아예 돈이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온다. 이 중에서 100만 원 내 거 아니야. 그냥 은행 거야. 뭐 펀드 회사 거야. 뭐 삼성전자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200만 원을 쓸 때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죄책감 좀 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주식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십수년 봐오시면서 주식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오래 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뭐 카센터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정비사님이 이거 좀 뭐 좀 더 넣어야겠네요. 이거 좀 조여야겠네요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하는 사람은 차를 오래 탄답니다. 고장 안 나고요. 그런데 고장 내는 사람들은
제 차는 제가 좀 밟아서 엔진 오일 좀 요걸 써야 되고요. 뭐 이런 식이라고 하거든요. 재테크 또는 그 주식 투자에 있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시점에선 요걸 사야 돼.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니까 테마는 요걸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되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난 잘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 뭐 이렇게 초보 운전이 사고가 잘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볼 때 여기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보고 좀 해볼게, 아니면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꾸준히 해볼게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잘 모르니까 좀 조심조심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계속 수익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해요라고 하는 거는 좀 겸손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성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뭐 이거저거 책도 보고 뭐 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나 그때 이렇게 벌었어 라고 하는 그런 성공 경험들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무리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원칙에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주식 잘하고 싶으시면은 겸손하게 나는 잘 모르니까 계속 확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얻으실 거고요. 그 초보 운전에서 좀 벗어나신 난폭 운전, 뭐 음주 운전 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